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콜센터 실습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에 대한 관리 전반에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직 도의원이 재량 사업비 비리로 재판 중인 가운데 같은 문제로 익산시 의회도 시끄러워 재량 사업비 전반에 손질이 불가피합니다. 전주동물원에서 1년 사이 호랑이와 기린 등 동물들이 줄줄이 폐사하고 있어 낡은 시설과 질병관리 시스템에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종일 눈과 비가 내리겠으며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콜센터 실습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고생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었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현장 실습에 대한 부실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숨진 홍모 양이 근무했던 콜센터에서는 홍양 외에 특성화고 학생 30여 명이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 도중에 그만뒀지만 현재도 1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상담 일지입니다. 학생 대부분은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감과 고객에게 욕설을 듣거나 무시당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양 등이 배치된 일명 해지 방어부서는 해지 요청 고객의 맘을 돌리고 상품까지 팔아야 해 업무 강도가 유난히 높은 곳입니다. 임금 강탈수단이 되거나 단순간의 소모품으로 여겨지는 현장 실습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동단체들은 또 숨진 홍양이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습 협약서에는 월 160만 원을 받기로 돼 있지만 실제 받은 돈은 100만 원 안팎이고 실습 협약의 근무는 최대 1시간만 연장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야간, 휴일 근무도 회사가 원하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현장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금이 체불됐다거나 그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회사는 절대 안 보내죠. 근데 또 거기에는 또 없어가지고. LG U+ 고객센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부당한 급여 지급이나 실적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숨진 홍양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도 꽃샘 추위가 계속되겠으며 밤새 내린 눈으로 출근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눈은 전주 0.6, 임실 2cm가량 내린 가운데 오전까지 도내 전역에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으며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까지 분포를 보여 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지금까지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 미끄럽겠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억대 금품이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베란다를 타고 무려 6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 CCTV. 절도 용의자가 아파트 1층 베란다로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놓인 좁은 공간으로 몸을 쉽게 들여놓습니다. 저녁 7시가 되지 않은 시각으로 산책 나온 주민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지만 범행은 대담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이고. 이게 몇 시쯤입니까? 한 18시에서 19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아파트 외벽에는 벽을 타고 누군가 기어오른 흔적이 선명합니다. 절도를 당한 곳은 이 아파트 6층. 며칠 여행을 다녀온 뒤 1억 원 이상의 현금이 사라진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저쪽에 좀 발자국이 좀 올라간 발자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기요. 네. 이 CCTV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아파트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만 해도 1년 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단지 외곽에 있는 동의 저층 세대가 주로 범행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두 번째는 실외기를 잡고 타고 올라가가지고 베란다 문이 열려있는 대로 들어가가지고.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탐문 수사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 집안 내부 사정을 아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정읍 영원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57살 김모 씨가 연기에 질식돼 숨지고 내부 30제곱미터가량이 타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불길이 번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전기 합선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동물원의 수컷 벵골 호랑이가 갑자기 폐사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호랑이와 기린 등 동물들이 줄줄이 폐사하고 있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0살이 된 벵골 호랑이 순돌이가 6일 저녁 숨을 거뒀습니다. 한 달 전부터 설사와 혈뇨 증세를 보이다 악성 빈혈로 급사한 겁니다. 좁은 우리에서 평생을 보내다 평균 수명을 3년이나 앞두고 죽었습니다. 예방접종한다든가 그 정도지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방역이라든가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동물원에서는 이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에 숨진 호랑이와 형제였던 또 다른 벵골 호랑이가 올 1월 숨을 거뒀고 기린과 원숭이과인 맨드릴은 평균 수명을 각각 9년, 25년을 앞두고 죽었습니다. 전주동물원 측은 연간 평균 폐사율이 1.4% 정도로 다른 동물원보다 낮다고 밝혔지만 낙후된 시설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사는 코끼리도 관절염 등으로 이상 행동을 반복하는 등 열악한 시설 속에 동물들이 운동 부족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좁은 우리에 갇혀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생태동물원으로 빨리 조성을 해서 전주동물원에서는 수의사 단 2명이 103종의 600여 마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정기검진은 엄두도 못 내고 증세가 있어야 진찰에 들어가는 형편으로 동물병원은 지난해 8월에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질병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력 추적 시스템이라든지 수의사의 수를 좀 늘리고요. 또 수의사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40여 년간 낡을 대로 낡아버린 전주동물원의 시설은 물론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조치를 어긴 농가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동 제한 기간에 입식을 한 고창의 오리 농가와 김제 토종닭 농가를 적발하고 경남에서 오리를 들여와 정읍에서 도축한 농가를 각각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는 지난달 말부터 고창을 시작으로 익산과 군산 등에서 잇따라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AI 발생 농가의 대부분이 축산기업의 계열화 농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이후 지금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AI 41건 가운데 90%에 달하는 36건이 참프레나 하림, 3호 같은 기업 위탁 농장에서 발생했고 개인 농장은 5곳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동우와 하림 등 대기업 계열이 20군데로 반 이상을 차지해 이들 축산기업의 방역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골마 터진 재량사업비 비리가 지방의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직 도의원이 재판 중인 가운데 같은 문제로 익산시 의회도 시끄러워지면서 투명하지 못한 재량사업비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익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는 미끄럼과 동결방지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익산시의회 A 의원이 주민 요구를 이유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공사는 익산의 한 업체가 수의 계약했는데 예산 800여만 원은 해당 의원의 재량사업비로 처리됐습니다. 지역구가 거기니까 그쪽에 이제 학교 근처에다가 해주고 싶어서 선정을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사업체의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재량사업비를 둘러싸고 의원과 업체 간의 유착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혐의는 직권남용으로 2천만 원의 재량사업비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의원이 익산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익산시 의회는 지난해 동료 의원들이
재량 사업비 내역을 공개한 초선 의원에 대한 제재에 나서 한바탕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당시 쇄신책이었던 의원별 예산 집행 내역 공개에 뒷짐을 진 상황에서 터진 수사 소식에 의회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어떤 존치 여부라든가 향후의 어떤 투명한 공개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선심성 지원과 업체와의 뒷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 참여 예산 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재량 사업비를 없애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마을에 필요한 예산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 지방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여겨져 잡음이 끊이지 않는 재량 사업비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정부 출연금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중소기업 대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정부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따낸 뒤 허위 계산서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4억 4천여만 원의 출연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탄핵 선고 기일 지정이 연기되면서 도내 정치권도 선고 일정과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참여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 도내 정치권은 헌재가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은 점이 선고 일정의 연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배경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매일 저녁 촛불 집회를 열고 있는 전북시국회의는 헌재가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남원시가 전통 음식 자원인 부각을 지역 특화 사업으로 본격 육성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발족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자리한 지원센터는 전담 인력이 주거와 생산 기반, 정책 사업 등의 종합 정보를 제공해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상담 및 정책 사업 등의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예비 귀농인 교육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종합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남원시의 전통식품인 부각이 지역 농업 특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남원 부각은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을 계기로 표준 제조법을 보급하고 통합 마케팅을 통한 국내 유통시장 확대는 물론 미국 수출도 추진합니다. 춘향의 부각의 생산, 가공, 체험 후 6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진안군은 주민 참여 행정 실현을 위해 부당한 행정 사항과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의 민원을 해결할 명예감찰관으로 주민 16명을 공개 모집해 위촉했습니다. 행정에서 놓칠 수 있는 민원 사항이나 공무원과 행정에 대한 불신의 우려를 주민들의 감찰과 참여를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에 개선 방향도 찾아가겠습니다. 김제시가 읍면 실버 빨래방에 세탁기 12대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실버 빨래방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시설로 현재 13개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장비 보강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하기 어려운 이불 빨래 등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이 수거하여 세탁, 건조, 배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어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8년째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이용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전거 사고 사망과 상해, 후유 장애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지금까지 560여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정읍시는 자전거 도로 등 기반 시설도 꾸준히 확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비한 정부의 연구학교 사업에 전북은 단 한 곳도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미래부와 교육부가 어제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학교 44곳을 발표했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만 유일하게 지정학교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승진 가산점을 놓고 교원 간 불필요한 경쟁이 가열된다는 이유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갤러리 숨의 테마기획전이 오는 26일까지 4명의 작가가 설치한 이색 작품으로 마련됩니다. 이철규 작가가 오늘까지 서학 아트스페이스에서 금으로 작업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강성미 가야금 독주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서 있습니다. 제3회 가톨릭 영화제의 순회 상영전이 내일부터 이틀간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인간의 심리를 세밀하게 파헤친 창작 스릴러 연극 해독이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제12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오는 11일과 12일 주천면 운이람 반이람 삼거광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익산 시민대학 첫 강좌가 오늘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국악인 오정혜의 강연으로 마련됩니다. 우수한 지역 자활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터가 내일 임실군청 로비에서 열립니다. 무주 산골영화제가 오늘까지 자원활동가 산골친구를 접수받습니다. 전주시는 어린이 자연체험 교육인 자연놀이터 정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종일 눈과 비가 내리겠으며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눈은 도내 저녁에 1에서 3cm가량 내리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7도, 진안 3도 등 3에서 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1에서 2.5m, 서해 먼바다에서는 1.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